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죠. 저희가 알아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베리언스가 언노운 할 때, 시그마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들 아시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t-테스트 쓰죠. 스튜던트 t 분포를 이제 따른다는 가정하에 t-테스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T0 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H0, H1, 앞서 말한 대로 하고, 테스트 스태티스틱으로 T0를 사용하면 돼요. D0 대신에. 그죠? 그리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리젝션 크라이테리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컨클루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얼터너티브도 똑같습니다. H1이 양측일 때, 한측일 때 다 있죠. 리젝션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테이블이랑 전에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베리언스가 이제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표준 편차가 주어졌을 때 케이스랑 해서 표가 딱딱 있는데 그 두 개 딱 갖고 계시면 뭐 웬만한 테스트 다 잘 되죠. 예. 뭐 t-테스트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당연히 p-밸류가 알파보다 적으면 리젝 하시면 돼요. H0를. 예. 그리고 이제 뭐 population에 대한 비율을 테스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population에 대한 비율이 이제 라지 샘플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NP0인데 비율 표본 수를 곱하면 결국에는 이제 뮤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뮤0를 구하실 수 있죠. 파라미터.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큰 샘플일 경우엔 결국엔 G0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역시나 G0고 프로포션으로 주었을 때 그러니까 실패율이나 불량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프로포션이라고 하는데 뭐 100개 중에 3개 아니면 불량률이 뭐 100개 중에 2개 그럴 때 아마 그럴 때는 이제 보통 100개 1000개 하면 라지 샘플이죠. 그럴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왜냐면 비율로 주어졌으니까 P0가 그죠? 그럴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G0 값을 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예. 뭐 예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리뷰를 해서 지나가고요. 뭐 분산에 대한 검증을 할 때는 이제 카이스케일 테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나요? 정규 분포의 제곱이 이제 카이스케일 형태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분산이라는 결국에는 정규 분포의 아니 결국에 그 뮤에 대한 이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명을 이제 나중에 통계에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케어 형태를 갖게 되고 그래서 카이스케어 테스트 스태틱을 이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카이스케어는 스퀘어이기 때문에 음수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우친 형태의 이제 이런 형태를 갖게 되고요. 그죠? 생각나시죠? 생각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리젝션 크라이테리아는 이렇게 본다. 하한선, 상한선 해서요. 네, 여기 형태가 더 잘 주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0 해서 이제 양수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하한선, 상한선, 결국에는 뭐 둘 다 양측 검정이니까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한측 검정일 때는 그냥 이쪽 부분이 알파가 되는 거죠. 한쪽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크게 뭐 테스트 스태티스틱만 달라졌을 뿐 크게 노멀이나 t-테스트랑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가설 검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과연 내가 표본 평균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가설 검증이냐. 분산에 대한 거냐? 아니면은 어, 표준 평균 뮤에 대한 거냐? 시그마에 대한 거냐? 그거를 처음에 구분을 하시고 뮤에 대한 거에서도 이제 시그마를 알고 있느냐? 시그마를 알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구분하시고 그러면 더 이제 테스트를 원활히 할 수 있겠죠. 가설 검증을. 예, 이제 뭐 굿니스 오브 핏 해가지고 적합도 검증 테스트라고 하죠. 검증이라고 하는데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 많이 사용하시죠. 왜냐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카이스케어를 분산을 검증하기도 하지만 이제 제일 이제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형태 중에 하나인데 예, 뭐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이론에 있는 분포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이제 검증할 때 사용하는 적합도 검증이죠.
그래서 이제 OI하고 EI라는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OI는 뭐냐면 프리퀀시예요. 결국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시면 어떤 이제 인터벌을 나누실 수가 있죠. 이렇게 표가 있으면 히스토그램 보면 히스토그램 있죠. 구간마다 이렇게 구간마다 그죠? 구간 그죠? 구간의 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라고 하면 빈도 1, i는 1, i는 2, i는 3일 때 첫 번째 구간 빈도, 두 번째 구간 빈도, 세 번째 구간 빈도, 관측된 빈도예요. 예. 그리고 ei는 기대되는 빈도니까 이거는 이론에 의해서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 두 값의 차예요. 그죠? 근데 스퀘어를 왜 했어요? 이거 제곱하면은 음수는 양수는 상관없이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 차를 더 명확하게. 그리고 기대값으로 나눈 거, 기대값이 아니라 expect frequency를 다시 나눠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얼마나 예상된 것과 관측한 값이 분포가 얼마나 어떻게 다르느냐. 결국 카이스케어 값이 크면 클수록 뭐다? 많이 다르다. 그죠? 크면 클수록 안 좋죠? 예.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없다는 거죠. 0에 가까워지니까 0을 뭐 나누면 0이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랜덤 샘플 60개가 있다라고 하자. 이 예제 보면 아마 이제 통계에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론적으로 이 x라는 변수는 number of defect예요. 불량률이에요. 불량률이 k 개수는 갖게 될 때 확률이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불량률이 하나, 두 개, 세 개 발견되는 확률들이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그래서 이게 포화성 분포의 형태입니다. 이산형 변수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갖게 되니까요. 아까 그죠? 기억하시죠? 포화성 분포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60개의 랜덤 샘플을 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빈도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0개일 개가 60개 샘플 중에 32번, 이게 샘플은 없었고 디펙트가 15, 한 개가 있었던 거는 15번은 제품은 서킷 보드예요. 15개는 한 개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9개의 서킷 보드는 결국에 2개의 불량품이 있었고 왜냐하면 서킷 보드에 그 전선이 엄청 아니 회로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불량률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디펙트가 3개가 발견된 경우는 4개였다. 굉장히 우수하네요. 3개까지밖에 안 나왔네. 예, 그래서 이제 총 60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60개에서 결국에는 60개에서 결국 기대값을 구해서 mean number of defect를 구해 주셔야 돼요. 32번은 0개였고 px 기억하시죠? px 시그마 기대값이었죠? 이게 x입니다. 순서를 좀 바뀌었어요. 0 곱하기 32, 1 곱하기 15, 2 곱하기 9, 3 곱하기 4 나누기 60. 결국에는 이게 6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확률값이죠. 확률값 60으로 나누면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 형태입니다.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0.75다. 0.75개, 서킷보드 하나당 0.75개 정도가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0.75를 구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관측값, 저희가 이거는 관측값이고, 이론값을 구할 수 있죠? 이스펙트, EI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왜? 저 값도 이론적으로 얘가 따르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싶으면, 결국에 람다와 K를 구해야 되죠? K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K는 number of defect니까. 그죠? 람다를 구해야 되는데, 람다를 어떻게 구해요? 이 기대값으로 구하신 거죠? 그래서, 0.75, 0.75, 0.75, 0.75 다 했죠. 그리고 0입니다. K값은 0승, 0승, 포항성 분포에 따라서 1, 1, 2, 2 해서 3 이상일 때는 그냥 1마이너스 해가지고 그전 걸로 다 했네요. 해서 이제 0.041% 퍼센티지가 다르니까 어쨌든 총합은 1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죠? probability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probability랑 expected frequency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60 곱하시면 되죠. 계산된 확률값에다가 60을 곱하면 expected frequency 나오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EI죠. 그죠? OI는 이미 주어졌고 EI를 구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OI가 뭐였죠? OI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32, 15, 9, 4였어요. 32, 15, 9, 4. 32, 15, 9, 4였죠. 그죠? 이게 EI였고
이 부분이 5i였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됐어요? 5i-2i의 제곱, 그죠? 그리고 이거를 2i로 나눴죠. 이 위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그죠? 이거의 합이었어요. 그러면 얘를 빼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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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해 주시고 제곱해 주시고 제곱해 주시고 제곱해 주고 그죠? 다 더해주면 네, 되죠? 네,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말씀 안 드린 게 2i로 나눠줘야 되죠. 2i로 사실은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28.32로 나눠줘야 되고 21.24로 나눠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각각의 값으로 그죠? 그래야지 되죠. 공식에 따라서. 다 구하시면은 결국에는 이 카이스퀘어 제로 값이 3.41 정도 나옵니다. 네, 3.41 정도 나와요. 이제 통계책에서 찾아보시면 3.41은 이제 degree of freedom이 자유도가 2죠. 그죠? n-2니까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제 n이 아니라 k-2인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2죠. 구간이 4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일 때 보시면 3.41이 이 사이의 구간에 속하잖아요. 그죠? 구간에 속하면 거기에 맞춰서 표에 보시면 책 뒤에 이제 표에 보시면 통계표를 보시면 이 p-value를 대충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0.5에서 0.1 사이라는 거죠. 이 값 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양측 검정을 했을 때 크죠? 알파보다 2분의 알파보다 큽니다. 0.05보다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나요? 0.05보다 크죠? 알파보다. 그죠? 그러면 P값은 알파보다 크면 뭐하다? H0 억셉. 예, 채택하시면 됩니다. P값이 알파보다 작다. H0 리젝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쉽게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분포에 대해서 베리언스가 알려졌을 때 노멀 디스트리뷰션 두 개의 분포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의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X1과 X2가 있을 때 X1은 X11, X12 이렇게 해서 N1개의 샘플을 파퓰레이션 1에서 이제 1 파퓰레이션 모집단에서 첫 번째 모집단에서 이제 수집한 경우와 두 번째 모집단에서 수집한 경우 그죠? X1, X2라고 합시다. 그러면 샘플을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죠. 샘플을 N1개, N2개 해가지고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X1과 X2, 이 두 개의 차에 대한 평균은 이렇게 기대값은 이렇게 될 거고, 분산은 당연히 애디티브니까 계속 합해지니까, 그죠?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뜰 겁니다. 그러면 이걸 퀀티티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G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 G값을 가지고 이제 두 개의 차가 어떻게 되는지 디퍼런스를 똑같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차이가 델타 지로가 된다 안 된다, 델타 지로보다 크다, 작다 해서 할 수 있고요. 이제 동일하게 기존과 함께 기존처럼 동일하게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G스탯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스 인터벌 공식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이제 주어지고요. 차이가 있다면 이 두 개를 차죠, 차. 근데 그리고 이제 원사이드도 당연히 한쪽 측면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한선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예. 그리고 이것까지는 베리언스가 노운이에요. 그래서 쉽게 왜냐니까 시그마가 노운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죠? 시그마 1, 2를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했는데 다음번에 시그마가 모를 경우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두 개의 분포가 동일한 시그마 스퀘어라는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다는 가정 아니면은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 그 둘 중에 하나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동일하게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SP 스퀘어를 구해야 합니다.
그걸 이제 풀드 에스미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중치, 그러니까 샘플에 대한 가중치, 그죠? n-1 플러스 n2-1 자유도죠. n-1, n2-1 자유도를 더해주고 그거에 대한 가중치, 사실 가중치 분산에 대한 서로의 분산에 대한 샘플 가중치를 곱해줘서 평균 낸 거하고 형태입니다. 평균을 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가지고 구하셔야 한다. 예, 그래서 이 SP를 여기다 넣어줘서 t-테스트를 구하시면 된다. 언노운이기 때문에 t-테스트입니다. z-테스트가 아니에요. 그죠? t-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렇게 통계량을 아시면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아시면 당연히 이렇게 t0를 구해가지고 앞서 한 것처럼 동일하게 케이스별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둘이 다르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둘이 다르다고 할 때는 이렇게 각각의 표본에 대한 분산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예. 다만 단점은 이제 자유도를 계산하시기 굉장히 복잡해요. 자유도를 이제 다시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크라이테리아, 리젝션 크라이테리아, 기각하는 범위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아르세닉 컨시더레이션의 민 밸류의 디퍼런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소죠. 비소 함유량을 물에 있는 비소 함유량을 이제 비교하고 싶은 건데 어디와 그러니까 피닉스 도심과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의 교외 지역 사실 피닉스가 애리조나의 수도죠. 잘 아는 이유가 제가 애리조나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 애리조나 이 책에 애리조나 몽고메리 교수의 책에 애리조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였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한참 박사과정 할 때도 교수로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거의 은퇴를 앞두시고 계셨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애리조나 교수라서 애리조나 예제가 많이 나고요. 참고로 저는 주립대가 아니라 저기 똑같은 주립대인데 애리조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ASU랑 U of A랑 굉장히 라이벌입니다. 사실 U of A가 더 유명하죠. 예, 대학원은 훨씬 좋습니다. 화성 탐사선도 쌓아 올린 곳이니까요. 나사에서도 많이 이제 찾는 곳이고 하여튼 뭐 제가 모교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UV를 나왔고요. 저는 하여튼 여기는 애리조나 이게 수도 애리조나 피닉스 ASU가 있는 애리조나 피닉스 얘기네요. 뭐 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루럴 에어리아에서 이제 물을 이제 콜렉트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피닉스 도심 부분에 커뮤니티 여러 개 있겠죠. 카운티별로 있는데 미국은 하여튼 커뮤니티에서 또 샘플을 여러 개 이제 골랐다고 합니다. 예, 저한테는 이제 낯익은 지역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메트로폴리탄 피닉스랑 이제 루럴 에어리아, 루럴 애리조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골랐어요. 다 이제 뭐랄까 피닉스가 이제 도심이고 옆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메사, 뭐 스카셀, 뭐 템파 해가지고 다 이제 주변에 이제 있는 이제 뭐라고 할까 도심 옆에 붙어 있는 이제 작은 이제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발달한 지역들 교회는 아니고 사실 뭐 서울시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데 뭐 메트로폴리탄 그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마치 서울에서도 그 특정 뭐 강남구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막 구별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주변의 지역들이 사실은 각각의 도시인데 주변의 지역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마치 서울시 있으면 성남시, 수원시에서 옆에 쭈르륵 있는 것처럼 위성 도시들처럼 붙어 있습니다. 미국도. 하여튼 여기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있는 여러 군데, 몇 군데죠? 결국에는 10군데죠. 10군데. 그죠? 10군데 지역을 이제 각각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비교를 하고 싶은데 이제 뭐랄까 좋은 점은 이제 샘플에 대한 이제 정보를 좀 줬죠. 샘플 민도 주고 이제 S1 값도 좋네요. 샘플 베리언스도 주고 여기도 샘플 민도 주고 두 번째 모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를 줬습니다. 그죠? 분산하고 이제 표본 평균을 이제 값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 일단 이제 샘플 민만 보고 이제 가정을 세우기를 우리는 이제 시그마가 다르다고 가설을 합시다. 뭐 사실 앞에서 바로 했던 공식을 이제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르다고 합시다.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일단은 공식을 이제 외우고 있어야겠죠.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고, 공식은 뭔가요? 일단 H0를 세우셔야 되죠. 아까 템플릿, 지난번에 템플릿 한번 얘기했는데, H0는 뭐다? H1은 뭐다? 그죠? H1. H0는 뭔가요? 두 개의 mean value, mu1과 mu2가 같다. 그죠? 차이는 0이죠. 그리고 mu1과 mu2가 같지 않다. 그죠? 사실 이거 바꿔줘도 같지 않다가 됩니다. 같은 거예요. H1은 이렇다. 그죠? 대립가설 세웠죠? 기문관설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스테티스틱은 뭐예요? 이렇게 시그마가 not equal, 시그마 스퀘어가 서로 1과 2가 not equal인 경우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T 스타를 테스트 스태티스틱으로 통계량으로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경우에 뭐였나요? 식은 x1 바 마이너스 x2 바였죠. 그죠? 그리고 0이었어요. 둘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눠줘야겠죠. 자유도와 표현 분산을 가지고 스퀘어죠. 그리고 n2 over s1 s2 스퀘어 예 하고 그죠? 이 부분을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쉽죠? 12점 다 주어졌으니까 값이 12.5 마이너스 27.5 그죠? 그리고 스퀘어 루트 해가지고 이건 그냥 값만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 10이고 여기도 10이고 그죠? 각각의 샘플이 10개가 있었으니까 N1하고 N2는 10이니까 그리고 뭐 여기 주어졌죠? 7.63 제곱하시고 죄송합니다. 화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15.3 제곱하시면 되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뭐냐?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2.77이 나옵니다. 예. 사실 이 부분, 이 가정, 서로 분산이 같지 않다는 가정에서는 뭐가 어렵냐면, 자유도 구하는 게 어렵죠. 테스트, 이제, 검증 통계량 구하는 거 쉬운데, 나중에 이제, 기각, rejection criteria, 그 기각 영역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H0, 왜? 왜냐면은 V 스타를 새로 구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 H0는 결국에 뭐겠어요? 결국에 T0 스타가 2분의 알파죠. 그러니까 알파가 0.05로 하면 0.025. 그리고 나서 V스타보다 음수 작거나, 그죠? 양수보다 T0가 크거나, 그죠? 그래서 0.025 V스타. V스타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V스타는 아까 전에 공식 기억나시나요? 전에 있는 공식을 바로 걸게요. 이 부분이죠? 예. 그러면 뭐 넣으시면 됩니다. 값을 그대로. 7.63 제곱 그죠? 그리고 이거를 10으로 나누고 더하기 10 하고 여기는 또 제곱이었고 그게 얼마였다? 15.3이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또 제곱. 벌써 복잡하죠? 이거를 엑셀로 구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항을 여기 계산하시고 제곱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부분별로 나눈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하시는 걸로. 네. 처음부터 식을 쓰지 마. 전체 식을 다 쓰지 마세요. 힘듭니다. n-1은 9고 10-1이니까 그리고 7.63 그죠? 제곱 그리고 10 그죠? 이거에 대한 또 제곱 플러스 여기도 비슷하죠? 예, 그래서 뭐 15.3 제곱 나누기 10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제곱 그죠? 이게 V 스타죠. 그러면 뭡니까? 계산하시면 아마 12.2 대략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시면은 자유도는 뭐예요? 자유도는 결국에 샘플 개수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정수로 할 때 12.2는 뭡니까? 14와 같죠? 아니 13. 반올림을 하시면 됩니다. 13. 예, 반올림 하시면 되기 때문에 13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말이 헛나왔네요. 어쨌든 13의 자유도를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여기 V스타를 대신에 13 넣으시고 여기 13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T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160 예, 2.160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13 그죠? 0.025 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60 하셨죠? 네, 마이너스 2.77이에요. 뭐보다 작다? T0 스타 통계량은 마이너스 2.160보다 작았다. 160은 뭐였다? 마이너스 T0.025에서의 자유도가 13일 때 값이었죠. 기각의 lower bound 그죠? 보다 작았다. 그러면 기각해야죠. 리젝 H0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리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H0. 이거 무슨 말입니까? 리젝이. H0가. 둘이 다르다는 거죠. 수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이제 다른 경우가 또 있죠. 여기 두 개의 분포에 대해서 분산을 비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다른지 같은지 같으면 뭐 비율이 1이 되겠고 아니면 아니겠죠. 하여튼 이렇게 비율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비율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그 비율은 F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통계량으로 F0를 구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왜냐면 각각의 분산이 카이스퀘어를 따르니까요. 그죠? 각각의 분포에 대한 분산이 카이스퀘어를 따르기 때문에 이거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나눈 형태 나눠서 노멀라이즈 해주고 그거에 대한 비율을 서로의 비율을 이렇게 보는 거는 F 분산을 이용한다는 거고요. 여기 F 분산, F 디스트리뷰션 분산이 아니라 분포 F 분포에 대한 이제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어퍼 테일하고 로워 테일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형태가 되는데 자유도 표를 보시면 표가 이제 그러니까 한쪽만 주어질 거예요. 양쪽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쪽 값이 주어졌을 때는 변화는 이쪽을 해줘야 되고요. 이쪽 값이 주어졌을 때는 변화는 이쪽 값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알파가 0.05라고 하면 1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0.95 그리고 이제 첫 번째 U와 V 그러니까 각각 분산에 대한 자유도가 주어지죠. 샘플 개수를 알면 자유도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반대로 이제 이 값을 왜냐면 0.95는 표에서 이제 안 주어지기 때문에 0.05는 알고 있죠. 보통 표에서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F표를 가지고 이 0.951 케이스일 때 F 값을 구해야 합니다. 4.74네요. 이때는 1을 4.74로 나눠주면 0.211이 됩니다. 이쪽이. 그러면 이 분포에서 어플 바운드와 로울 바운드를 구하실 수가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생겼는데 0.211 4.74 뭐 하시면 뭐가 좋습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보시면 되죠. 이 값이. 그죠? 4의 값은 다 유의한 거죠. 예, 그래서 F에 대한 정의가 다시 이제 써 있습니다. 결국 샘플 베리언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샘플 베리언스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세 가지 케이스, upper bound, lower bound, 그러니까 양측 검정, 한쪽 검정 해가지고 다 이제 세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써놨고요. 이 표를 결국에는 이용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예.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도 뭐 양쪽에 이제 원래 비율에다가 이제 다 이제 F 값들을 곱해준 형태로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레인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샘플 값이 커진데 population, proportion, ratio 아까 전에 분량률 얘기하셨죠? 분량률을 구하는 거는 역시나 차이를 구하는 거는 역시나 이제 G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그죠? 아까 전에 평균 검증할 때도 그랬죠? 평균 뮤가 검증할 때도 샘플 사이즈가 커진 proportion, 그러니까 분량률 뭐 0.04, 100개 중에 4개가 분량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샘플 사이즈가 클 때는 G 테스트를 사용했어요. 여기서도 역시나 G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그 차이를 볼 때는요. 알았죠? 샘플 사이즈가 크면. 그래서 뭐 그 말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proportion, P1,
proportion P2 샘플의 proportion이라는 거고 N1, N2는 자유도예요. 각각의 분포에 대한. 그죠?